경북 예천의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기후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꿀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주요 기구인 청년행복위원회 위원 모집 방식이 공개 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됐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이 성인 문해교육의 성과를 나누는 문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정현숙, 문은자, 정선자 어르신이 경북 시화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4H 경상북도 회원대회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4H 회원 1,200여 명이 참석해 농촌 발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천군의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벌보다 뛰어난 품종인 젤리킹을 대량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기후위기 여파로 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화분 매개벌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천의 증식장이 양봉농가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홍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통을 열자 판마다 일벌이 빼곡히 매달려 있습니다. 직원들은 판을 하나씩 확인하며 벌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최근 예천에 문을 연 경북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이곳에서 우수 품종 젤리킹을 생산 보급합니다. 젤리킹은 꿀을 모으는 능력인 수밀력과 질병 저항성이 뛰어난 품종입니다. 젤리킹 일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의 양은 평균 16.2mg, 일반 벌보다 10% 이상 많습니다. 질병 저항성과 직접 연관된 사충 제거 능력도 젤리킹이 77.5%로 일반 벌보다 약 19% 높습니다. 여왕벌의 교미가 우수 품종 확산을 결정짓는 만큼 증식장에서는 로열 젤리를 먹여 여왕벌을 육성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벌은 양봉 농가에 보급됩니다. 농민들은 실제로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 연구소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왕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때 저희들이 안정적인 시설 관리 체계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식장은 현재 기준으로 연간 200통에서 300통의 벌을 보급할 수 있는 수준, 향후 1,000통 이상 대량 생산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국적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며 농작물 화분 매개벌 부족이 심각해진 상황.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태계를 유지할 우수벌을 안정적으로 길러내는 증식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주요 기구인 청년행복위원회의 위원 모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해왔지만 개별 추천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균 기자입니다.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는 활동기간 2년 동안 회의 참석 시 시간당 수당 7만 원이 지급되고 구청 주요 행사에 청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핵심 정책기구입니다. 문제는 위원 선정 방식이 바뀌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부터 2기까지는 공개 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 4월 3기 모집부터는 구의회나 유관기관을 통한 개별 추천제로 변경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3기 위원 명단을 보면 논란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20명의 위원 중 구청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7명의 일반 위원 중 8명이 수성구 청년센터, 청년정책추진단 등 수성구청 산하 내부기관의 추천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신규 위원 15명 중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현직 수성구의회 의원 자녀가 추천으로 위원에 포함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로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청년들이 직접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나 작년 3기 위원회 구성 시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기관 및 개인 추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개 모집에서 추천제로 바뀌면 청년들의 공모 참여 기회가 박탈되고 선정 절차의 객관성 부족, 이해 충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성구는 2기 공개 모집 당시 지원율이 저조했고 회의 출석률이 낮아 모집 방식을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4기 위원 모집 시 논란이 된 내용과 의견들을 반영해 선정 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4기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주체 계획 단계부터 조정해서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이 구청 내부 추천위원으로 과반이 채워진 것을 두고 정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구조의 참여 기회를 많이 늘리는 건데 이것을 공모제가 아닌 추천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제기된 의혹이 조금 있는데 이런 의혹을 빨리 털기 위해서라도 추천제 방식보다는 공모제 그리고 더 많은 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좀 그 정책적으로 좀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성구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사람이 들고 수도권으로 돈이 쏠리면서 지방은행들도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에 국회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첫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 지난해 전국 범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경기 침체 위기에서 선택한 자구책이었던 셈입니다. 산업기반이 약화가 되니까 당연히 자국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제 저성장이 고초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된다. 지방은행의 이탈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그 여신 측면에서는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관계형 금융,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위탁형 금융 또는 아까 관계형 금융, 릴레이션십 뱅킹 이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기반은행이 자체적인 노력을 좀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지역 금융 활성화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현실성이 있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우리 전체 금융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지금 지방은행들, 위기의 지방은행들은 또 어떻게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위상을 찾고 지역 경제의 자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무엇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금융 수요 주체인 지방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이 성인 문해교육의 성과를 다루는 문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문해학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시화전 작품 전시와 시상식, 시낭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 시화전은 경살의 정현숙, 영천 문은자, 구미 정선자 어르신이 대상인 도지사상을 수상했고 전국 시화전은 김천의 김희자 어르신이 유네스코 한국비열의 사무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성인문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유년 시절의 전쟁과 가난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고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세대입니다. 경북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4H 경상북도 회원대회가 20일 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70년을 맞은 경북 4H 운동은 지, 덕, 노체를 바탕으로 실천과 봉사를 통해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온 청년 농업인 조직입니다. 이번 대회에선 농특산물과 과제 전시, 나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우수 활동 단체로는 안동시 4H 본부가 선정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경주시청을 찾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힘쓴 시청 공무원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식품위생과 교통행정과 등 주요 현업 부서를 돌며 새벽부터 심야까지 현장을 지킨 직원들에게 에이펙 성공의 주역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비공식 일정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김 총리는 부서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포스트 에이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동시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기업 성장과 청년 인재 육성에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4년간 384개 기업과 30개 창업기업 지원, 전문 인력 927명 양성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인턴십 참여자 204명의 고용 유지율이 46%를 기록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성과조사에서 응답기업 76곳 중 64.8%가 매출 증가, 79.1%가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응답자 120명 중 17명이 문화관광 분야 취업과 창업, 대학 연계교육 취업과 창업에 5명, 자격증 취득 32건, 고교 연계교육 관련 진학률 33% 등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안동시는 관련 부서와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역 전략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앵커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 농기계 거점센터가 20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정면 1원리에 조성된 센터에는 임대사업장과 운영사무실, 정비실 등이 마련돼 있고 야외 경납창고에 트랙터, 퇴비살포기 등 대형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축됐습니다. 이번 센터 건립을 계기로 영주시 임대 농기계가 900대로 늘었고 농기계 배송 서비스도 본격 도입됐습니다. 영주시는 향후 농기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혁신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 행정지원, 복지문화, 건설안전 등 4개 분야에서 AI 산업과 그린바이오 육성, 도시환경 개선 등 12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산시는 사업 실행 가능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았으며 5개 분과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시정자문과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회 경산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경산 실내체육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게이트볼과 탁구, 태권도 등 10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산시 장애인체육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종합체육대회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산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진박골에 목재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목재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수성구는 2026 수성국제 비엔날레 공모 사업의 하나인 진박골 목재 친화도시 목재 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김희홍 아키텍트 팀 등 한일 건축가 협력팀의 공동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산림청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포함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범물동 진박골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00제곱미터 규모로 목재 커뮤니티 센터와 꿈꾸는 숲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